2년부터 배우겠습니다. 2번 건너뛰고요. 2번 나중에 하고요. 3번으로 내려가서요. 민주주의의 이념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념이라는 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죠. 가치. 예? 민주주의가 달성하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념은 첫째,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옆에다 쓰세요. 기본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 자유와 평등은 뭐죠? 실천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실천함으로써 인간 존중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떠들 때 그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은 인간 존중이 달성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되고요. 자유와 평등이 정말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 존중이 뭐니?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인간 존중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그 사람의 종교적 배경, 경제적 지위,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 학력, 외모, 장애, 비장애, 성적 취향 다 떠나서 그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인간 존중이거든.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 판단하실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푸대접 받고 학대받고 있어. 이거 인간 존중 아니죠?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런 얘기야. 또 우리나라 보면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타기도 힘들고 어디 여행하기도 힘들고 화장실 들어가도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어서 그냥 그 휠체어에서 싸고 뭉개도록 만들어 버리면 이거 인간 존중 아니죠.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더 나가서 최근에 가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가지고 말이야. 어떤 애는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그리고 전기세를 못 내갖고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촛불이 넘어져갖고 집이 타가지고 타 죽었대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보도 들었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 타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런 상황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인간 존중 이라고 하나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인간 존중이 과연 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 과연 인간 존엄성이 침해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술, 면접, 논술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지. 예? 그래야 하나를 배우고 토론회에 참여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야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 몇 가지 암기한다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에도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는 말은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인간을 존중하자. 그러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면 안 되고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이건 과연 자유는 뭐고 평등은 뭐냐? 이걸 좀 더 배워야 돼. 자유가 뭐고 평등이 뭐냐? 자유에 세 가지가 있어. 평등에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자유의 세 가지 이거 다 보장돼야 되고 평등 세 가지 제대로 보장이 돼야 돼. 그러면 자유 세 가지, 평등 세 가지가 뭐냐? 그 밑에 자, 자유를 공부하러 합시다. 밑에 가면 여러분 자유 3번에 있지 네모 돌리세요. 자, 이쪽으로 가서 선생님 필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를 보장하자. 자유가 제대로 보장돼야만 민주주의다. 그럼 자유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유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는 무슨 자유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야. 그래서 그걸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돼 있죠?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 다른 말로 소극적 자유. 자, 이건 무슨 자유냐면 간섭받지 않고 사는 걸 얘기해. 특히 국가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말해요. 이런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뒤에다 화살표 붙이고 요거는 우리 기본권으로 따지면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유권이라고 동그라미 써놓으시고요. 뒤에서 화살표 붙여서 계속 쓰세요. 이 자유는 언제 중시됐냐면 근대 야경국가에서 중시됐죠.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은 바로 국가가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마라라는 차원에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근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야경국가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야경국가라는 건 국가는 밤에 경비만 서라 이런 뜻이야. 밤야자 경비경자. 그러니까 도둑이나 잡고 외적이나 방어하고 시민 생활에는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겠다. 이걸 야경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유권은 근대 야경국가에서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시민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몰래 경찰이 엿듣는다거나 이거 간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낸 이메일을 몰래 검색한다거나 여러분이 가는데 경찰이 잡아다가 주머니를 마구 뒤진다거나 신체의 자유 이런 거 침해하는 거죠. 아직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간섭하는 거죠. 도둑놈이나 범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골목에다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의 행동을 다 간섭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에 누구하고 팔짱 끼고 가는지 경찰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 자유에 비추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어야 돼.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아직도 이 국가로부터의 이 자유 이것이 과연 100% 달성되고 있느냐. 또 100% 달성할 수 없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국가의 간섭을 허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술의 주제고 여러분이 좀 더 토론해야 될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자유는 뭐냐. 국가가 간섭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유가 달성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국가 일에 참여할 자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로 향한 자유. 이건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고 두 번째 자유는 국가 일에 참여하는 자유입니다. 국가애로의 자유 이렇게 돼 있죠. 국가애로의 자유. 이건 적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국가 일에 참여.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 뒤에 화살표 붙이면 이건 참정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참정권. 참정권은 뭐가 참정권이니? 예를 들면 선거권, 투표권 뭐 이런 것들을 참정권이라고 그러죠. 공무담임권도 있네요.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 공무담임권. 국회의원 될 권리 뭐 이런 것들. 근대에는 말이야.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 자유권, 제1번의 자유권이 확보됐어요. 근데 이때는 돈 많은 부르주아들만 선거할 수 있었죠.
돈 많은 부르주아들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지요.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전부 부르주아들이고 부르주아 대표들이야. 그 노동자가 선거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법을 안 만들어.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안 만드는 거야.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안 만드는 거야. 이래서 여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투쟁을 했죠. 그게 바로 19세기 선거권 확대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9세기 노동자들이 선거권 달라고 싸워갖고 맞아 죽으면서 싸운 게 차티스트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이 참정권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18세기에 싸워서 달성했다면 요 참정권은 19세기에 싸워서 많이 뺏었다. 그럼 우리나라는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지. 참정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죠. 뭐 20살부터 선거권 주다가 요즘엔 19살부터 주지, 그지? 참정권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세부터 주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한번 따져봐야지. 18세부터 주는 건 어떤가? 남자들은 18세 되면 병역의 의무가 있죠. 전쟁 나면 끌려갑니다. 강제로. 좀 생각해봐. 전쟁 나면은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총 들고 싸워라. 너희들은 어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선거권을 안 줘요. 평상시에는 너네 애니까 참여하지 마. 뭐 이래요. 전쟁 나면 어른이니까 나가서 싸워. 총알 맞고 죽어. 뭐 이러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18세부터 선거권, 참정권을 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란은 15살부터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은 18세부터 주죠. 우리나라도 18세부터 줘야 되지 않냐?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있어. 18세부터 줘야 되지 않냐?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상당히 똑똑해요. 예전에 25살 먹은 애들보다 더 똑똑해. 개성이 있고 알 만큼 알고.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런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보장된다면 마지막 자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장된다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세 번째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유는 뭡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를 말해요. 자, 국가에 의한 자유는 뭐냐면 사람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인간 땅에 살 수 있다. 당연한 얘기야. 또 국가가 하는 일에 참여해서 내 이익에 도움되는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돼서 산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만 가난과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인간답게 사는 것이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만 벗어나야만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야 인간답게 살지. 그런데 이걸 왜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하냐면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자기 힘만 가지고는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힘만 가지고는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란 얘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비로소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부르고 역시 이건 적극적 자유가 됩니다. 기본권은 무슨 기본권하고 연결돼야 돼? 화살표 붙여서 쓰세요. 요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이 됩니다. 요건 언제 중시됐죠? 요거는 뒤에다 쓰세요. 20세기 복지국가에서 중시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지국가.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에 개입해야 되고 강자들의 자유를 좀씩 제한을 해야 돼. 그래서 무슨 국가가 생겨나냐면은 이 20세기에는 근대에는 야경 국가가 강조됐다면 20세기에는 바로 큰 정부, 적극 국가가 강조되는 것이지. 자, 정리해 볼까요? 인간 존중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해라. 자유가 보장된다는 건 이 세 가지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가 다 균형 있게 보장될 때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얼만큼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눈치 빠른 학생은 여기서 자유가 두 가지가 충돌을 빚는다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1번 자유하고 이 3번 자유가 충돌을 빚을 수가 있어요. 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간섭하지 마, 자유롭게 살래. 아니야, 인간답게 살게 만들려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강자를 조금 제한하고 약자를 도와줘야 돼. 국가에 의한 자유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3번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와 이 자유가 충돌을 많이 빚을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본권 배울 때. 자, 다음 평등으로 갑시다. 평등.